코로나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마스크가 필요 없는 그날까지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우리가 간다. 코로나 버스터. 코로나 잡으러 나왔습니다. 코로나 버스터즈로 중앙대학 학과서울대학 교수님, 2호 과학전문 코로나 전문기자 강양구 TBS 과학재난팀장, 그리고 그냥 인간 최지은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뵙는데 최지은 아나운서 예. 지난주에 갑자기 방송 중에 셋째 애를 갖고 싶다. 아니 또 앞뒤를 다 떼고 그렇게만 얘기하시니까 제가 뭘 앞뒤로 샀대요? 이제 그 전후 맥락은 네. 그 저희가 코로나 버스터즈 힐링 라이브 콘서트 하잖아요. 그때 그 연주를 들으면서 너무 힐링이 돼서 이런 음악은 태교 음악으로 들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내가 셋째를 가져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하여튼 셋째 갖고 싶다고 그랬어요. 근데 코로나 확진자가 저희 애들 학교에 나와가지고 지금 학교를 안 가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냥 둘만 낳아 잘 키우는 거 알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예. 핑대 요정 너 뭐 청취자분께서 많이 지금 보내주고 계세요. 셋째 엄마죠 이제 별명이. 자, 그리고 뭐 오늘 또 좀 이따 힐링 콘서트에는 예. 월간 송은예 씨 나오는 날이고요.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코로나19 오늘도 샅샅이 파헤쳐 볼 텐데요. 궁금한 점 있으실 분들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에 0951 TBS 앱 이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설 교수님, 오늘 확진자 1961명이에요. 예, 사정이 여전히 좋지가 않은데요. 일주일 전에 목요일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전 목요일하고 비교하더라도 네. 오늘이 100명이나 높습니다. 이게. 오. 그러니까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늘었잖아요. 이게. 거기에다가 어제하고 비교하면은 어제 화요일에서 수요일, 일주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화요일에서 수요일인데요. 화요일에서 수요일은 무려 하루 만에 653명이나 증가해가지고 네. 2025명이 나왔다가 오늘 떨어지는데 별로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계속 한번 오르면은 옆으로 횡보하면서 그 수치가 그대로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30%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감염자를 만날지 모를 정도로 실제로 이제 감염된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상당히 아마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예, 수도권에서는 확진자가 70% 넘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전체 확진자 중에. 우리가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일단 방역 당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명확한 데이터에 뒷받침된 분석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그 휴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수도권 비중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휴가철을 지나면서 비수도권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네. 근데 휴가철 끝나니까 다시 수도권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일단 고여있던 바이러스가 휴가철에 비수도권으로 퍼졌다가 다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수렴되고 있는 양상으로 충분히 분석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대목인 거죠. 그러다가 추석 연휴 만나면 다시 또 비수도권으로 갈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핑퐁 하면서 상황이 지금 어쨌든 여건은 좋지 않다라는 것 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구 대비로 하면 원래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 7대 3 정도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수도권이 70% 정도 돼야 되는데 최근에 휴가철에는 지방 그러니까 비수도권이 최대 45%까지 늘어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수도권이 비율이 좀 줄고 그러는데 이제 추석 연휴가 되면은 다시 이게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지방이. 이게. 예. 네. 그러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미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수도권의 비중, 비수도권의 비중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비수도권에는 중환자 병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그게 거예요.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죠. 예, 네. 그러니까 비수도권에서 일부 지자체는 지금 중환자 병실이 없어서 자신이 속한 지자체의 병원을 갈 수가 없어서 다른 지자체로 가야 된다고 하는 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추석이나 이런 때 가능하면 백신 접종 안 하신 분들은 좀 가족이라도 만남을 자제해달라 아마 방역 당국이 그런 권고를 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일 이제 추석 방역 대책 거리두기 조정안 동시 이제 발표하는데 어때요, 전망이? 네, 그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수도권의 4단계 플러스 알파 그리고 비수도권의 3단계 플러스 알파 조치는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계속 유지가 네, 될까요? 계속 유지가 예. 될 가능성이 큰데 이제 추석 연휴를 낀 거리두기 기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지난 그 5일부터 시작되는 거리두기 단계에도 백신 인센티브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못 모이지만은 백신 접종자가 2명이 포함이 되면 4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 백신의 그것도 이제 당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2차 접종 완료하고 나서 네, 맞습니다. 2주 뒤. 예, 네, 그렇죠. 2차 2주가 접종 지나요. 완료 뒤 예. 2주 뒤. 그런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거리두기 그 단계에서 그리고 또 추석 방역 대책 안에서는 그 백신의 인센티브가 좀 더 넓게 포함될 가능성이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자들은 6인 혹은 8인까지 모일 수 있고 그게 가족을 떠나서 뭐 아는 친구끼리 만나도 그런가요? 일단은 추석 때는 가족들끼리 예. 모일 수 있고 그리고 저녁 모임도 백신 접종자들은 좀 더 많이 모일 수 있게끔 백신 접종자라면 1차 완료자. 아닙니다. 완전 완료자? 일단은 완료자 플러스 그리고 1차에게도 인센티브를 주는 오. 방안을 지금 아주 전향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왜 1차만 그러냐면 맞아도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랑 2차 사이에 간격이 길어서 백신을 접종하고도 그 2차 접종을 못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 예. 그런데 통상적으로 1차 접종하신 분들도 백신을 아예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보호되고 있다는 게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또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만 맞아도 효과가 높은 걸로 네,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접종자에게도 어느 정도 백신 인센티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좀 가닥을 예. 잡은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아스트라제네카 맞았잖아요. 자, 청취자 질문 좀 소개해 주세요. 4527번님 40대 중반인데 조영제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 맞아도 될까요? 이거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영제 알레르기는 조영제가 죄송한데 페이시티 같은 거 MRI 찍을 때 찍고 네. 뭐 이런 하얀 물약.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사진을 더 명확하게 이미지를 더 명확하게 얻기 위해서 이제 투여하는 건데요. 여기 알레르기가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영제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조영제를 투여할 경우가 인생에서 별로 없기 네.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 저도 한번 페이시티 찍을 때 해봤는데 뜨겁더라고요. 조영제가 들어가니까. 사람마다 이제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는데 조영제 알레르기 정도는 크게 이 지금 백신과 관련한 알레르기와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이미 나온 말씀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레르기 반응은 있거든요. 어떤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모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알레르기가 있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알레르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크기가 어떠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영제 알레르기에서 내가 충분히 견딜 만하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백신 접종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런데 내가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어도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럴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한테 예진할 때 얘기를 하면은 백신 접종을 아마 하지 말라 할 가능성이 복숭아 많거든요. 알러지 있는 분은 접종하면 안 심하게 됩니까? 정도가 심한 아니, 사람 복숭아가 되었든 그다음에 뭐가 우리가 먹는 크랩, 게가 되었든 아니면 호두가 되었든 어떤 알레르기가 너무 그러면은 강력하게 반응하는 분이죠. 봉준호 감독 기생충에 나오는 그 복숭아 복숭아. 알러기 그렇죠. 그 그렇게 정도면은 강력하게 반응을 그분은 맞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 그런 분은 정도는? 웬만하면은 백신 접종을 하지 말라고 권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응을 알겠어요. 한다. 5882님이 저도 조영제 알레르기 있는데 2차까지 접종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별 괜찮다, 문제 이런 없다는 얘기세요. 거예요. 예. 그리고 4294번님이 감염 경로 모르는 그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면서 현직 방역 관계자분이시래요. 잘 들어보세요. 손소독을 강화하면 줄어든다고 하네요. 손으로 옮는 경우가 많아서 손에서 바이러스가 9시간 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할 때 손잡이, 식당의 수저통, 양념통, 의자 손잡는 부분, 신용카드 이렇게 손이 닿는 그런 곳들을 잡았을 때는 손소독을 빨리 하시고 하면은 괜찮다고. 그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은 네. 기본이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했잖아요.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그것만 일상생활에서 잘해도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 감염에서 예.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마스크는 뭐 생활화가 됐지만 손 씻는 거 있잖아요.
이게 초창기보다 조금 느슨해진 것 왜냐면 같아요. 개인차가 제 있으니까. 개인적인 생각인가? 그리고 이제 최진 건물 아나운서는 어때요? 잘 씻어요. 정말 잘 씻고 개인차가 있는 게 있고 또 건물 같은 경우에서도 손소독제를 일부러 가서 쓰는 사람은 별로 못 봤고 체온 측정만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현직에서 계시니까 개인이 좀 더 손 씻는 거에 손소독 유념을 해야 철저히 된다. 합시다 이런 예. 얘기시고 5334번님 간암으로 인해서 표적 치료 중입니다. 백신 접종해도 될까요? 이런 분은 오히려 백신 접종을 강력히 이제 권고하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간암 치료 중이신데 그렇죠. 그러니까 간암 치료인데 항암제 중에 표적 치료제가 있고 비표적 치료제가 있어요. 비표적 치료제는 이제 부작용이 심하지만은 표적 치료제는 효과도 뛰어나면서 이제 부작용도 좀 적은 좀 비싼 그런 약이죠. 그러니까 표적이냐 비표적이냐에 상관없이 간암을 앓고 있잖아요. 간암을 앓고 계신 분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상당히 빨리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분들은 강력히 백신 접종이 권고되거든요. 표적 치료를 제를 투여를 하시든 아니든 간에 그 간암을 앓고 모든 계시기 암 때문에. 환자가 그럼 다 해당돼요? 그렇습니다. 예. 간암 환자나 이런 잘못해서 분들은 감염되면 더 빨리 위험에 빠질 그렇습니다. 수 있으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면역이 낮고 감염이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백신 접종을 강력히 근데 권고드립니다. 대부분의 이제 특히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 내가 이렇게 독한 주사를 맞고 있는데 알약을 먹는다거나 그러는데 야 이거 내가 백신 접종하다가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 전에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표적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비표적 치료제와 달리 몸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을 쓰는 경우에는 약을 쓰고 나서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야 됩니다. 충분히. 충분히 회복이 된 상태에서 백신 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안 생긴다고 하던데 맞는 사람 대비 몇 %가 안 생길까요? 검사 비용이 4만 원 정도라고 하던데 항체 제일 잘 생겼는지 따로 검사를 해봐야 아니요, 할까요? 그런 검사 전혀 하실 필요 없고요. 항체 다 생깁니다. 그럼 이건 이 청취자분은 어디서 이런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 이런 문자를 보내셨을까? 그 잘못된 정보를 접하신 것 같은데요. 가만히 있어보세요. 검사 비용 4만 원 정도다 이러시는데 이런 걸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사 거짓 뉴스입니까? 네, 거짓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항체 검사는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키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항체 검사는 일부 정부기관에서 필요할 때 특수하게 허용이 되는 것이지 일반 의료기관이나 혹은 일반 약국에서 항체 검사 키트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혀 잘못된 오늘 정보입니다. 이거 중요한 정보 같은데요. 네. 지금 1차 접종률이 거의 57%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2차 이제 접종이 한 거의 32%. 32%. 그렇습니다. 그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 네. 2차까지 맞았는데 과연 항체가 안에 생겼을까? 그랬을 때 누가 솔깃하게 4만 원만 내면 항체 검사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저 같은 경우라도 한번 검사를 받고 싶은데 네, 그런 검사는 없다. 그런 검사 없습니다. 검사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허가된 키트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검사를 해준다 그러면 사실은 불법 검사를 해주는 거고 그러네요. 그런 검사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네. 이 청취자분 듣고 계실 텐데 검사 비용 4만 원 정도 이거 다 가짜 뉴스랍니다. 절대 하시면 안 예, 됩니다. 가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혈액을 뽑아야 되거든요. 혈액을 뽑아서 검사를 할 수 있고 혈액을 뽑아도 혈액을 어떻게 처리를 해서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가 안 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이 방송에서 예전에 백신 접종할 때 유료다 어쩌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몰라가지고 그때 이런 일이 없는데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것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검사는 우리나라에서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람마다 항체를 만드는 양이 다를 수 있고 1차 접종 때하고 2차 접종 때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검사를 당국에서 권고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를 예.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가만히 있어보세요. 한 청취자는 또 3만 원이라고 봤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네요. 이거 어떤 사람들이 이런 가짜 정보를 퍼뜨릴까요? 그 병원에서 어디 붙여놨나? 아니에요. 일부 병원에서? 전혀 네. 그 우리나라는 그 항체 검사를 할 수 있는 키트 자체를 판매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과학재난 네. 팀장이니까 이거 좀 취재 좀 해주시면 네, 안 돼요? 네. 예. 그러면 제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미국이나 유럽에는 네, 있어요? 미국이나 항체 검사? 유럽에서는 항체 검사 키트를 본인이 구매해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생겼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대부분 백신 접종하신 분들이 호기심에 항체 검사 키트를 사 가지고 검사를 해 보면
증상이 있었던 뭐 이상 반응이 있었든 없었든지 간에 다 항체가 생겼다라는 후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은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맞은 분들은 된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한 2개 정도만 더 해볼게요. 알러지랑 관련된 질문입니다. 복숭아 알러지 언니가 처음부터 제대로 읽어주세요. 저희 언니가 복숭아 알러지가 기생충 영어의 그분 못지않게 심한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까지 잘 맞췄습니다. 저는 식품 알러지는 전혀 없고 조영제 알러지가 심한데 저 또한 아스트라제네카 2차까지 맞았습니다. 이분은 이제 질문이 아니라 본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맞았다. 네, 경험담. 예, 예.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기생충 영화에 나올 정도의 아주 지독한 알러지가 아니면은 접종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것도 그렇지만은 내가 무슨 일이 알러지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예진할 때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판단하시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다고 하던데요? 라고 4092번님이 계속 항체 검사. 네, 주고 그러니까 계세요. 항체 검사 키트라는 게 있어요. 항체 검사 키트라는 게 약국에서 있는데 팔아요? 약국에서 안 돼, 팔죠. 안 돼. 우리나라에서는 허가가 지금 안 났으니까. 허가된 키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항체 검사 키트를 개인이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검사를 하면 항체가 생겼는지를 알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백신을 맞은 다음에 항체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키트 자체가 허가된 게 없어요. 그러면 이런 문자 보내신 청취자분들은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선가 어디서 잘못된 정보를. 정보를 지금 얻으신 거죠. 지금 그 병원에서 봤다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아까 문자로 그래요? 밑에 내과 있는데.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막 붙여놓고 이런 비타민제 있고 뭐 이런 거 했을 때 거기에 있는 병원에 있다니까요라고 2036번님이 주셨으니까 이분께 한번 따로 연락을 강연- 관계자님이 네, 한번 네, 드려보세요. 해봐야 되겠네. 네.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중요한 왜 얘기죠. 자가진단 키트는 식약처에서 이번에 뭐 허가됐잖아요. 네, 자가진단 키트는 허가를 했는데 어쩌면 자가진단 키트란 착각하신 걸 수도 있는데 자가진단 키트는 코로나19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확인하는 키트고요. 항체 검사 키트는 백신을 접종하거나 혹은 코로나19에 걸린 다음에 내 몸에 항체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판단하는 키트인데 현재까지 그 항체 자가진단 키트는 우리나라에서 허용된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대 초반 딸이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받아서 치료 중인데요. 백신 맞아도 됩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리신 분도 아마 잘 들으셔야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리신 분들은 류마티스 관절염 약을 어떻게 쓰나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쓰고 약을 쓰고 있으면 그 약이 면역 형성을 굉장히 강력하게 저해하거든요. 예.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리신 분들은 류마티스 관절염 약을 어느 정도 끊고 기간이 어떻게 되었을 때 백신 접종을 권하고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예진에 가셔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을 하시면 예. 계속 류마티스 관절염 약을 쓰고 있을 때는 백신 접종을 당장은 하지 말라 그러고 아마 그 기간을 조정해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진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면 백신 접종은 권하기는 하는데 약을 쓰고 있는 것과의 그 어떤 차이 이걸 가지고 아마 백신 접종 일정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네. 자, 여기 유튜브로 항체 검사 관련해서 소개를 몇 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항체 검사합니다. PCR법으로 합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답답하네요. 이비인후과에서 봤다니까요. 또 나오미님도 저도 직장인 병원에서 봤어요. 저도 남양주에 있는 병원에서 봤다고 하신 분 문자로도 지금 제가 봤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자, 제가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확해 주셔야 돼요. 네, 정확하게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항체 진단 키트를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14개 품목에 대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승인을 했습니다. 제가 업데이트가 안 된 네. 정보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승인을 했습니다. 네, 승인을 해가지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비용을 내면은 항체 진단 키트를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료기관에서 홍보된 것을 보신 건 맞는데요. 예. 그런데 굳이 그 검사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백신을 접종하면 항체가 생깁니다. 예. 네. 그래 제가 정정보도하는 거예요, 즉석에서? 네, 제가 즉석에서 정정보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과의 말씀도 같이 해주세요.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강혜영 기자님 앞으로도 철저한 준비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자, 그럼 항체 검사 오늘 중요한 이슈였는데 네. 항체 검사 진단 키트가 허가가 나서 판매가 되고 있고 네. 있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요렇게 불구하고 정리를 항체 검사를 받은 분이 계시면 문자를 달라고. 네, 우리 문자 얘기가. 주십시오. 문자 좀 네. 주시고요. 네, 자, 죄송합니다. 제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네.
다음부터 더 준비 잘해 주시고요. 네,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조금 있다가 월간 송은예 하는 날입니다. 네. 코로나 힐링 콘서트 하겠습니다. 조금만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3시 29분입니다.